저는 43살의 남편과 41살의 주부로 남들 사는 것처럼 살았던 것 같습니다. 남편과 저는 아이 학업을 위해 몇 년은 주말 부부로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성실했던 남편이 아이 학업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무턱대고 직장이 어려워지자 다니기 눈치 보인다면서 다른 직장을 알아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쪽만 생각하고 퇴사를 해버리더군요. 그렇게 남편은 하루아침에 백수가 되었는데 다행히 지인의 소개로 다시 일을 하게 되었지만 본인이 오랫동안 해왔던 일이 아니어서 그런지 오래 다니지도 못하고 바로 또 그만뒀습니다. 다른 곳을 다시 들어갔지만 한 달을 넘기지 못했어요. 지인의 소개를 받고 간 자리인데 남편이 일을 한 달도 버티지 못하고 그만둬버려서 저까지 면목이 없어서 소개받는 것을 그만두고 그냥 구직 신청을 해놓고 제가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남편은 열심히 일했던 사람인데 하루아침에 백수가 되어서 그런지 스스로 뭘 해야 할지를 모르더라고요. 시간이 갈수록 남편은 누가 봐도 백수로 보일 정도의 행세를 하고 동네를 돌아다니더군요. 이제 갓 사춘기에 접어든 딸이 하교를 하고 학원을 다니는 중에 동네에서 아빠랑 마주치게 되었는데 딸이 모른 척했던 모양인가 봐요. 그렇게 남편은 눈치 없이 반갑게 딸아이한테 달려갔던 모양이에요. 다른 애들한테 창피했는지 모른 척하려고 하니까 남편 놈이 딸의 이름을 부르는 바람에 다른 친구들에게 초라한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기 싫었는데 할 수 없이 결국 소개를 하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딸이 집에 와서 울며 불며 얘기해줘서 알게 되었는데 남편의 모습을 보니까 머리도 감지 않은 모습이더라고요. 저는 울고 있는 딸에게 오히려 뭐라고 했어요. 남편은 자신이 일을 하고 있지 않아서 그런지 딸아이한테 받은 충격이 컸던 건지 바로 일을 알아보고 계속해서 면접을 보러 다녔는데 잘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원래 먹고 살려면 지인이나 친구 모임 있다는 거 다 필요 없다고 말하던 사람이 갑자기 동창 모임 문자를 받고 가겠다고 하더군요. 쉬고 있는 김에 바람도 쐬고 친구들 얼굴 보면서 기분도 전환시키고 오라고 보냈더니 며칠 지나서 취직을 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친구가 보험을 하고 성공을 했는데 너무 멋져 보였다고 하면서 자기도 할 수 있다면서 보험을 해보겠다고 갑자기 보험에 대해 얘기를 하면서 흥분한 상태로 말을 하는데 이미 취직을 한 사람 같았어요. 사실 보험에 대한 나쁜 말을 들은 적이 있어서 살짝 걱정도 되기는 했는데 주변에서도 걱정을 해주더군요. 이번에 그만둔 것 빼고는 속을 썩인 적이 없는 남편을 믿고 놀고 있는 것보다는 뭐라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응원해줬어요. 그래서 그 친구 소개로 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험이라는 일을 시작하면서 말투뿐만 아니라 하는 행동도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원래 말주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을 상대하는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 생각보다 잘 버틴 겁니다. 사실 남편의 인물이 어리 빼놔도 빠지지 않는 사람이긴 하거든요. 늘 작업복 같은 것 아니면 잠바만 입던 사람이 양복을 입으니까 옷이 날개라고 정말 멋있더라고요. 본인도 자신의 변한 모습이 좋은지 날이 갈수록 옷을 비롯하여 이것저것 사들이기 시작하더군요. 그런데 처음에는 양복이며 가방 같은 걸 좋은 걸로 사주니까 괜히 돈 쓰지 말라고 말리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는 본인이 알아서 브랜드 쪽으로 눈을 돌리더니 저 모르게 명품 몇 개 사서 감춰놨더라고요. 처음에는 저한테 미안해서 그랬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저는 아등바등 살면서 아껴뒀던 비상금까지 털어서 이것저것 챙겨줬더니 뒤로 저를 속이고 있더군요. 이놈이 이랬던 것에는 다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일을 시작하고 좀 지나자 한동안 잘 굴러간다던 차도 바꾸려고 난리를 쳤었는데 끝까지 차 바꾸는 것을 말렸는데 기가 막힌 게 저 모르게 적금도 해지하고 모자란 나머지 돈은 친구에게 돈을 빌려서 할부로 사서 그 친구가 차 명의로 친구 명의도 하고 저를 철저하게 속이고 2대를 끌고 다녔더라고요. 새로 산 차는 회사에 놓고 집에 올 때는 전에 있던 차로 퇴근을 했던 겁니다. 글로 욕을 다 표현 못하고 쓰려니 속이 풀리지 않고 분하면서 그때 일을 생각하니 손이 떨리고 가슴이 답답하네요. 다시 전 남편 얘기를 하자면 저는 나중에 애들 아빠고 뭐고 그냥 인간 쓰레기다 생각하고 제대로 한번 뭐라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친구놈도 똑같은 인간이더라고요. 남편 친구놈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애만 거의 8년을 하고 있는데 다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닌가 싶더군요. 남편의 친구 알고 보니까 바람을 밥 먹듯이 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 여자친구와도 헤어짐을 반복했다는데 너무 기가 막힌 게 들키면 잠잠하고 있다가 용서받고 나면 또 바람 피우고 했다는데 그 여자도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그들의 얘기를 어느 정도 들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평생 못 고칠 병 같은데 어떻게 8년을 이렇게 사귀고 있는지 대단한 여자 같았어요.
어쨌든 그 남자와 저희 남편 놈이 여자들에게 그딴 짓을 하기 위해 서로 도움을 주면서 바람을 피웠더라고요. 살면서 한 번도 여자 문제로 속을 썩인 적이 없어서 믿었는데 너무 믿은 제가 잘못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일만 죽어라 했던 사람이 친구를 만나고 나서 너무 활기차게 변해가서 좋아 보여 잘 됐다고 생각했는데 이놈들이 저와 그 여자친구를 바보로 만들어 놓고 아주 신나게 바람 피우면서 지냈다고 생각하니까 억울해서 못 살 것 같아서 바람난 여자들의 뒷조사를 좀 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놈이 직원과 고객과도 바람을 피웠더군요. 사실 바람을 알게 된 것은 남편이 깜빡하고 핸드폰을 놓고 출근했는데 핸드폰의 문자와 한 통의 전화를 받고 나서 모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일할 때 쓰는 전화와 개인적으로 쓰는 전화가 있었는데 일할 때 쓴다는 전화를 두고 출근을 했던 거죠. 맘 편히 나가고 20분이 되었을 때 문자 한 통이 오더군요. 일할 때 쓰는 전화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남편한테 전화 놓고 갔다고 전화를 하라고 하는데 마침 매니저라는 문자에 하트가 달려있더라고요. 순간 뭐지? 했어요. 다음 문자는 더 기가 막혔어요. 자기야 빨리 와 기다릴게 하고 문자가 오더니 문자를 확인하자 전화가 오더군요. 여자였습니다. 제가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도 하기 전에 운전 중이야? 나 먼저 갈게. 자기는 외근 갔다가 출근한다고 내가 말해놓을게. 하고 끊더라고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 순간 바람이라는 걸 느낌으로 알 수 있었거든요. 저는 전화를 떨리는 손으로 간신히 잡고 핸드폰을 보려고 하니까 락이 걸려 있더군요. 다행히 잠금을 딸아이 생일로 해놔서 쉽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열자마자 갤러리를 보는데 할 말이 없었습니다. 1년 동안 휴대폰에 모든 사진 보내고 받은 문자도 확인하고 있는데 남편도 출근하다가 핸드폰을 놓고 간 것을 알았는지 다시 들어와서 급했는지 벨도 안 누르고 들어오더니 제가 들고 있는 폰을 보자마자 남편 놈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서는 잘못했다고 발이 손이 되도록 싹싹 빌더군요. 저는 그 폰을 봤을 때 이미 이놈과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사과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차도 2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도 핸드폰을 보면서 그때 알았어요. 그리고 핸드폰에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것 중 1순위가 그 차라고 핸드폰 갤러리에 차 사진과 함께 써 있었어요. 기가 막혔습니다. 핸드폰에 있는 모든 기록을 다 확인해 보니 그 친구놈한테 빌려서 차를 가지고 있는 기록까지 다 있더군요. 그래서 생각지도 않게 칠칠 맞게 핸드폰을 흘리고 출근한 남편놈 덕분에 쉽게 바람핀 남편을 잡을 수 있었네요. 저는 남편과 말싸움을 하다 끝내 벽에 걸려있던 가족 사진을 떼어서 바닥에 던져버렸더니 남편은 어리둥절하더군요. 저는 엉망이 된 것을 두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잠시 뒤에 나가보니 거실을 깨끗이 치우고 남편은 나갔더군요. 저는 문자를 보내려고 하니까 딸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아빠랑 저녁 먹고 가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마지막 저녁이 될 것 같아서 그냥 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주말이어서 딸도 있었기 때문에 딸도 앉혀놓고 이혼 얘기를 했어요. 그거 어제 끝난 거 아니야? 내가 잘못했다고 했잖아. 넌 어제 그게 끝났다고 생각하니? 착각했구나. 이제 시작이야. 딴 데로가 다른 여자랑 그렇고 그랬다는 게 너무 싫으니까 너 그러고도 나랑 살려고 했어? 제 이야기를 듣고 있던 딸이 아빠 진짜요? 아빠 바람 피운 거야? 아빠 이제 우리 집에 오지 마. 아, 너까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난 엄마가 선택한 대로 따를게. 그리고 아빠는 다신 얼굴 보기 싫어. 하면서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고 남편은 저를 보며 혼자 앉아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남편에게 깔끔하게 끝냈으면 한다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난 절대 이혼 못해. 아니 못해. 그러더군요. 그래서 저는 끝까지 이렇게 나오면 나도 생각해둔 마지막 카드가 있는데 그걸 쓰지 않게 하라고 했더니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혼은 절대로 안 된다 하더군요. 저는 남편과 같은 자리에 앉아서 얘기하는 것도 정말 싫어서 방으로 들어와서 보란 듯이 남편에게 뺏어서 적어놓은 여자들 전화번호로 전화해서 만나기를 요구했어요. 순순히 나온 여자는 어이없게도 당당했어요. 그래서 이런 여자는 말로 안 될 것 같다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때서야 정신이 바짝 들었는지 그 여자는 열받아 하면서 경찰을 부르거나 경찰서 가는 것도 거부하더군요. 그런데 우연히 테이블에 올려놓은 그 여자 핸드폰에서 남편이란 이름이 뜬 것을 보고 바로 잽싸게 잡아채서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 그 여자 신체를 다 말하고 끊었어요. 앞에서 울고불고 하면서 씩씩거리더니 아까 처음에 말했을 때 들었어야지. 얼른 가서 법정에 올 준비나 하고 있어. 하고 말했더니 그 여자는 제 다리를 붙잡고 용서를 비는데 뿌리치고 나왔습니다. 그런 다음 남편과 같은 회사에 다니는 회사 직장 동료를 찾아갔어요.
절 본 남편은 기겁하더니 저를 향해 한 걸음에 달려나왔어요. 야, 너한테는 볼 일 없고 그 여자 나오라고 해. 외근 나가서 없어. 벌써 피신을 시켜? 너나 그 여자나 이 회사에서 조만간 그만둬야 될걸? 내 손에 흙이 묻더라도 가만 안 둬. 앞으로 몸 조심해. 저는 무식하다고 보일 정도로 큰 소리로 그놈과 같이 바람 피운 여자 직원을 불렀습니다. 정말 외근을 나갔는지 숨었는지 얼굴을 내비치지 않길래 잘 들어. 당신 여기서 끝내고 가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사람이 사고를 치고 사과를 안 하면 안 되지. 네가 다른 사람한테 당해봐야 알지. 일단 그렇게 알아. 하고 뒤돌아섰는데 갑자기 어딘가에서 뛰쳐나오더니 잘못했다고 하면서 무릎까지 꿇고 빌더군요. 넌 기회를 놓쳤어. 넌 사람 잘못 건드렸어. 하고 나오는데 남편이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하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너도 조심해. 생각 안 하고 그렇게 말을 그냥 하겠지만 너 바람피고 너무 당당한 것 같다? 네가 원해서 이혼? 그래, 하자. 하더군요. 좋아, 하자.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해줄게. 말하고 저는 몇몇 다른 여자들도 더 만나서 혼을 내주고 왔습니다. 몇 명은 남편이 총각 행세를 해서 자기도 피해자라고 하면서 자기 남편한테 알리지 말아달라고 싹싹 빌더군요. 그 여자는 자기도 이번 일로 많은 반성을 했다면서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하면서 빌면서 애원하더군요. 솔직히 이런 여자들보다 남편 놈이 더 죽일 놈이지만 너무 화가 나서 이 여자들도 속았나 보네요. 이혼 얘기가 나오자마자 서둘러 남편과 이혼을 깔끔하게 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그 이후로 모든 것을 끝낸 줄 알더군요. 그런데 저는 끝난 게 아니었어요. 남편을 어떻게 손봐줄까 고민하다가 그 여자들 남편한테 알렸습니다. 시댁에서는 나중에 알고 말도 안 되게 저보고 다시 합치라고 했지만 이미 금간 것을 다시 붙이고 살고 싶지 않아서 저는 일부러 그릇을 아작나게 내리쳐버렸네요. 남편은 바람난 여자들 남편들한테 죽도록 맞아 머리를 다쳐 수술도 했다고 들었는데 후회 쪽으로 말을 하고 거의 반성했다고 들었습니다. 바람의 대가라고 봅니다. 시어머니라는 사람은 당신 아들 바보 만들어놨으니까 저보고 책임지라고 하더군요. 번호를 바꿀까도 생각했는데 하던 일도 있고 해서 그냥 뒀는데 뜻밖의 남편이 전화를 하더군요. 받지도 않고 그날 바로 전화를 바꿨습니다. 2번 다시 목소리도 듣고 싶지 않더라고요. 딸아이도 아빠한테 정이 떨어져서 그런지 엄마가 하는 대로 따르겠다고 해서 딸도 번호를 바꾸고 저희는 살던 집도 팔고 시댁에서 2번 다시 연락할 수 없는 방법을 찾아서 살고 있습니다. 조만간 딸아이와 이민을 가서 살 생각입니다. 딸도 공부를 외국에서 하고 싶다고 해서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도전해 보려고요. 다행히 친정아버지가 도움을 주신다고 해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혼할 때 친정 부모님 속상하게 한 것 같아서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는데 도움까지 주신다니 너무 죄송하고 앞으로 힘을 내서 더 열심히 살아볼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익명으로 이렇게 글을 남길 수 있다는 게 이런 방식으로 쓰일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현재 엄청난 일생일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어요. 차마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누군가에게 상담조차 하기 힘든 일이라서 정말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할지 몰라서 이렇게 익명으로 하소연을 해봅니다. 저희는 사실 외동딸이 하나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딸아이를 가져서 남편과 결혼한 이후로는 먹고 살기 바빠서 둘째를 가질 겨를도 없이 오로지 정말 미친 듯이 일만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이후로 둘째를 가지려고 했으나 그동안 나이를 좀 먹었는지 둘째가 쉽게 안 생기더군요. 저희 남편은 딸바보였습니다. 외동딸이 얼굴도 이쁘장하게 생겨서 아빠만 보면 좋아 죽으려고 하니 남편이 딸바보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부터 없는 처지에도 남편은 딸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했습니다. 저희가 부부끼리 과일 장사를 해서 돈이 넉넉한 편은 아니었고 새벽에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올 때도 많았는데 남편은 항상 일하는 도중에라도 딸아이 학교 시간이면 저를 보내거나 자신이 직접 가서 딸아이를 데려올 정도였어요. 그래서인지 딸아이도 올바르게 컸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학창시절부터 인기도 많아서 항상 친구들에게 선물들을 많이 받아오고 그러더군요.
저희 부부가 지원해준다고 하기는 했지만 저희 처지에 과외 같은 거는 한 번도 안 시켰어도 혼자 학원 다니면서 공부한 걸로 서울의 나름 유명한 대학교를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딸아이는 저희 부부의 자랑이었어요. 그런 딸아이가 소녀에서 숙녀가 되고 또 결혼 정년기에 이르자 저희를 지금까지 실망 한 번 시킨 적 없던 딸아이가 남자를 데려왔습니다. 같은 대기업 회사를 다니는 직원이라고요. 회사 선배가 소개시켜줘서 만난 거라고 저희에게 말을 했는데 남자 또한 잘생기고 대기업도 다니고 집안도 엄청 좋더라고요. 부모님께서는 선생님이시라고 어릴 적부터 유복하게 자란 아이였습니다. 얼굴도 잘생겼지만 선하게 생긴 인상이 너무 마음에 들어 남편은 너무 즐거워하며 결혼도 안 한 사위를 보고 우리 사위라고 말할 정도로 좋아했어요. 그렇게 딸아이를 시집 보내기 위해서 저희 집에서는 어차피 하나뿐인 우리 딸이니까 있는 돈 없는 돈 모두 모아서 시댁에 미움받지 말라고 반반씩 부담하는 결혼식을 시켰습니다. 집 구할 때도 재산을 절반이나 줬고요. 그렇게 시집을 보내고 나서 저희로서는 진짜 이제 이루고 싶은 거 다 해냈다고 생각했어요. 사위는 선한 인상대로 낯 한 번 안 가리고 저희 집에도 자주 놀러왔고 그 뒤로 저희와 같이 여행도 가고 하면서 보면 볼수록 인품도 훌륭하고 딸아이에게는 좋은 남편이었습니다. 그러다 딸아이가 임신을 해서 첫째 아들을 낳았을 때는 진짜 양가 집안이 모두 경사였습니다. 손자가 너무 이쁘고 보기만 해도 눈물이 날 정도로 귀여웠기에 저희뿐만 아니라 사돈 집안에서도 손주 하면 꿈뻑 죽었나 봅니다. 저희 남편은 너무 기뻐서 손자 명의로 저축 펀드까지 1,000만 원짜리를 했을 정도로 너무 좋아했어요. 그 이후로 손자 보는 재미에 저희는 행복했는데 어느 날 저희 딸아이가 둘째를 임신했다는 소식을 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아들, 딸 낳을 거니 너무 잘 되었다고 말했는데 딸아이 표정은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첫째를 가졌을 때만 해도 그렇게 행복해하더니 둘째를 임신하고서는 표정이 좋지 않아서 혹시 무슨 문제 있냐고 이서방이랑 안 좋은 일이 있냐고 묻자 딸아이는 그런 게 아니라면서 괜찮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혹시 딸아이가 요즘 사위랑 사위가 안 좋아졌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심 걱정이 많았는데 그런 제 걱정이 무색하게도 사위는 그 이후로도 여전히 한결같았습니다. 저희 집에 와서 넉살도 부리면서 장모님 음식이 저희 엄마보다 맛있다고 하고 또한 제 생일에 선물줄도 사서 보내면서 딸아이가 왜 그랬나 싶을 정도로 저희 부부 앞에서 여전히 사위는 딸아이를 보면 꿀 떨어지는 눈빛으로 쳐다보면서 딸아이가 움직이려고 하면 임산부가 지금 뭐 하는 거냐면서 자기가 후다닥 뛰어가서 딸아이 대신 일을 할 정도로 그냥 옆에서 보기만 해도 사위가 정말 내 딸을 많이 좋아해 주는구나 라는 걸 느낄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놓고 있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흘러 딸이 배가 불러오면 불러올수록 딸아이의 표정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결국 딸은 저에게 와서는 의미심장한 말을 하더군요. 아이를 낳고 싶지 않다고요. 제가 깜짝 놀라 왜 그러냐니까 딸은 이번에 임신한 게 딸이라서 그렇다고 하더군요. 남편이 좋아하지도 않고 그냥 그리고 둘째를 낳으면 몸만 힘들어질 것 같다는 등 횡설수설하는 모습이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위가 딸이라고 싫다 했냐고 묻자 대충 그렇지 뭐 하면서 얼버무리길래 제가 순간 화가 나서 사위에게 따졌더니 사위는 무슨 말씀이시냐고 자기 딸아이 생겨서 이렇게 행복한데 장모님이 오해하신 것 같다고 말하는데 여태 사위가 제 앞에서 보인 행동들이 쇼가 아니라면 사위의 반응은 틀리지 않았어요. 근데 제 딸은 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할까 하는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날 딸에게 전화가 와서는 울면서 왜 그런 이야기를 자기 남편에게 했냐면서 둘이 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과를 하고 그 이후로 함부로 쓸데없이 나서지 않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나 사위의 반응은 내가 지금까지 본 사위의 모습과 딸아이가 말한 이야기들이 혹시나 사위가 우리 앞에서는 연기하면서 집안에서는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지 내심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심이 갔습니다.
그렇게 출산일이 다가오자 딸아이는 이제 회사까지 그만두고 전업으로 주부를 하기로 사위와 말했다면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딸아이가 출산을 하게 되었어요. 예쁜 손녀를 낳아서 너무 귀여워서 행복했는데 사위가 그날 출산을 할 때까지 곁에 있다가 출산을 한 이후로 갑자기 사라진 겁니다. 저는 뭔가 해서 사위에게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던 사위는 약 일주일간 전화도 안 받고 딸아이 산후조리원에는 오지도 않더군요. 제가 그래서 딸아이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어도 딸아이는 심각한 표정으로 자기가 딸을 낳아서 그렇다는데, 아니 딸인 것은 옛날부터 진즉에 다 알고 있었는데 왜 이제 와서 그러냐고 말을 해도 제 딸은 모르겠다며 아무 말도 안 하고 말을 계속 바꾸더군요. 그리고 일주일째가 되어서 조리원에서 생활하던 때 사위가 갑자기 술에 쩐 채로 찾아와서 제 눈앞에서 딸아이를 사정없이 때리면서 욕을 하는 겁니다. 저는 순간 너무나도 화가 나서 도대체 왜 이러냐고 미친 거냐며 사위를 말리자 사위가 저에게 밀치고 딸아이를 계속 잡고 흔들기에 저는 너무 겁을 먹었어요. 진짜 그렇게 착한 모습이던 사위가 씩씩거리면서 때리는데 저는 정말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분풀이를 하다가 사위의 말은 정신을 더욱 놓게 만들더군요. 손녀가 누구의 아이냐고요. 그 말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딸아이는 아무 말도 안 하다가 네 아이라며 둘이 싸우기 시작했고 결국 저희 딸아이는 쪽팔린다며 바로 산후조리원을 뛰쳐나오길래 어쩔 수 없이 딸아이를 데리고 저희 집으로 일단 데려왔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심장이 떨려왔어요. 아까 사위가 보인 폭력적인 모습도 그랬지만 사위가 내뱉은 말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정말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딸아이에게 머뭇거리다가 물었습니다. 네 남편이 말한 것들이 모두 사실이야? 지금 당장 나한테는 거짓말 없이 사실대로 털어놔. 딸아이는 머뭇거리다가 갑자기 펑펑 울면서 말을 하더군요. 사실 예전에 자기가 아는 친구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아서 남자들이랑 여행을 갔는데 남자와 같이 갔다는 겁니다. 혼자 가면 무섭다고 해서 남자 둘, 여자 둘 이렇게 같이 가면 괜찮지 않냐고 해서요. 저는 문득 어렴풋이 그 친구가 기억이 났습니다. 딸아이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 절친이랑 둘이서 속초여행을 가자고 했던 것이요. 그 친구는 둘이서 학창시절부터 자주 어울려 놀던 사이라 그때는 그런가 보다 했었고 사위 또한 흔쾌히 보내줬는데 그게 사실 남자랑 둘이 갔던 여행이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분위기가 좋아 술을 먹다 보니 같이 있는 남자들과 일이 생겼고 그 이후로 생각지 못한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결국은 누구의 아이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위랑도 워낙 그때 금술이 좋았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흐를수록 신경 쓰이고 거슬려서 고민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앞에서는 딸이 그렇게 표정도 안 좋았고 애도 낳기 싫다고 말했던 거였어요. 그러더니 딸아이가 제게 하는 말이 남편이 다 알게 된 것 같다고, 사실 그날 사라지고 연락도 안 됐을 때부터 알아본 것 같다고 하자 저는 어떻게 알았냐고 물었더니 우리 둘이 혈액형이 A형인데 손녀가 B형이라는 말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사위가 사실 딸아이가 싫었던 것이 아니고 추궁한 뒤부터 자기를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 사이도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는데 그 뒤로 막상 아이를 출산하자 절대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 나온 것 같아서 그런 것 같다고,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서 울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와 남편은 너무 놀라서 숨도 못 쉴 정도로 하얗게 얼굴이 질렸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그럼 진짜 애 아빠는 어딨냐고, 그리고 그 이후로 본 적이 있냐고 물으니 사실 그 이후로도 몇 번 더 만났다는 말에 저희 남편이 도저히 참지 못하고 딸아이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렇게 딸아이는 소리를 지르며 자기도 잘못한 거 아는데 그래도 엄마 아빠는 내 편을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며, 일은 이미 이렇게 벌어졌는데 어떡하냐고, 회사까지 자기는 그만뒀는데 이거 수습하려면 생각을 해야 한다면서 그 뒤로 뭐라고 하더니 추가로 내뱉은 말들이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이를 데려와서 양육비를 받는 게 200 정도일지 아닐지를 따지고 있더군요. 그러면서 자고 있던 둘째 딸 방 쪽을 보더니
쟤는 친부에게서 양육비만 받아도 고마운데 양육비는 계속 받을 수 있는 걸까 하는 말에 제 딸아이지만 이게 괴물인지 사람인지 구분이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정말 질린다는 표정으로 딸을 쳐다보자 딸아이가 어색하게 웃음을 지으면서 아니 그렇지 않냐고 누구 애인지도 몰라서 볼낯이 없는 자신인데 쟤만 없으면 남편과 다시 예전처럼 합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데 제가 더 소름이 돋았습니다. 남편은 딸아이를 보면 넌 사위한테 맞아도 할 말이 없다고 너 같은 게 내 딸이라는 게 정말로 피눈물이 난다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뛰쳐나갔고 딸아이는 그나마 저까지 등을 돌리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엄마는 나와 같은 여자니까 자기를 이해하지 않냐는 헛소리를 하면서 지금 내가 매정한 것 같아도 여기서 선택을 잘해야 한다고 자신 앞으로의 인생이 걸려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자기를 도와달라고 하는데 정말 기절할 것만 같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날 이후로 사위는 이혼 서류와 친자 확인 감정서까지 들고 와서는 무조건 이혼을 하자고 하더군요. 딸아이는 당연히 절대 그럴 수 없다는 입장이고요. 문제는 그렇게 갈수록 심각해지고 결국 둘은 이혼 소송 중입니다. 저보고 사위를 좀 설득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무슨 염치가 있어서 그 어떤 말로 사위를 달랠 수 있을까요? 저는 못한다고 하자 딸아이는 이제 부모인 저희까지 원망하고 있습니다. 정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당장이라도 들어가고 싶지만 부모란 게 무엇인지 이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딸아이를 위한 길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